자, 저희가 아까 헬스케어 파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어떤 분께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떤 분께는 너무 익숙할 수도 있는 대화까지 나눠봤었는데요. 그 세션에서 잠시 언급이 됐었던 이제 마음에 관련된 서비스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션은요. 포럼 주관사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준비한 스페셜 세션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이코노미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팀은 헬스케어, 그리고 마이데이터, 메타버스, 교육 등의 4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만나시겠습니다. 잠시 언급을 드렸었죠. 요즘 디지털 세계가 확장이 됨에 따라 약간 마음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시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을 키우는 마음챙김 명상 앱 서비스 마보의 유정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상앱 마보 대표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보는요, 국내 최초 마음챙김 명상앱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미 마음챙김 명상은요, 전 세계적인 형상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캄이나 헤드스페이스 등 유니콘 등극에 오른 계열에 오른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삼성폰, 갤럭시에서도 헬스킷 안에 마음챙김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추가되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이 명상한 시간을 트래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는 이미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명상을 넣자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10년 훨씬 더 전부터도 이 마음챙김 명상에 관련된 컨퍼런스가 실리콘밸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트위터의 창립자인 에반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이 연사로 나와서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꿔놨는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챙김 명상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떤 대중화의 물결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냐면요. 이건 유로모니터라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의 데이터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신에게 이 건강하다는 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정신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 건강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육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이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작년 1년 동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위험군이 2018년 대비 5배 이상,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는 이 수치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 위험군들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이미 우울증 위험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공론화시키는 그런 자리를 촉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치료제, 그중에서도 정신, 건강을 다루는 멘탈 헬스케어 치료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필연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미 명상의 헤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되게 재밌는 어떤 리서치를 보면 제가 이 똑같은 리서치 기관의 자료를 지금 2번 인용을 하는데요. 작년에 2019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할 때는 글로벌 명상앱 시장 규모를 2027년 7조 2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2020년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똑같은 기관에서 2027년에 7조 2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봤을 때 코로나19가 분명히 비대면, 멘탈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어떤 니즈를 확실히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보는요, 사실 2016년에 생겨난 앱입니다. 2016년 그 당시만 해도 명상을 앱으로라는 이 개념이 거의 전무할 때 마보가 처음으로 국내에 명상앱 시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주목했던 페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은근히 많은 것 같았는데요. 명상이 어떤 특정 종교의 것이라거나 혹은 집 근처에 있는 명상 센터들이 사이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혹은 명상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앱들은 막 다운받았는데 이게 영어 명상 앱이라서 한국어가 안 되니까 답답하다거나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명상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니즈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앱이 탄생했습니다. 마보는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기초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느낌을 받으며 할 수 있도록 한 명상 앱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기분별, 당신의 상황별로 명상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특별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출근할 때 혹은 자기 전에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정신없이 바쁠 때 혹은 어떤 상사 때문에 막 열받았을 때 이럴 때도 명상을 아주 짧게라도 하면서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보에서 가장 중요한 또 서비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소감을 나눔으로써 이게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보는 지난 5년간 사실 별다른 어떤 특별한 마케팅이나 뭐 스타트업이 다 그렇듯이 저희가 커다란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올가닉하게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성장한 앱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38만, 누적 가입자 수 22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가입자 중에서 구독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 1년 이상 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다운로드 대비 총 구독 비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마보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국내 최초로 이 마음챙김 명상 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을 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흐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마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관심 중에 작년 한 해와 올해만큼 뜨겁게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보는 마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저희 컨텐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명상 컨텐츠가 원소스 멀티 유즈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마보 앱을 단체 이용권을 구매하시는 회사들이나 혹은 저희 마보의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본인들의 어떤 플랫폼에 요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렇게 그 SKT의 eFriend라는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이 런칭되었을 때 함께 마보와 협업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명상룸을 운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보를 운영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이런 이메일이나 감사 리뷰나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마보 덕분에 며칠 만에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소방관님 그리고 마보 덕분에 이제 정신과에 갔을 때 우울증 약을 줄여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저희 유저분 그리고 처음으로 마보 덕분에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올 수 있었다는 유저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왼쪽에 영어로 이제 길게 쓰여 있는 저것은 저희가 일산병원 정신과 했던 공황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마보 명상 앱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에 관련된 연구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정부 산하의 단체들과 함께해서 저희 이용권을 배포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그리고 특히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의 전망을 하기에도 굉장히 아직은 너무나도 초기 단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저희가 마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명상 앱이라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전망, 이 시장의 크기를 전망하거나 할 때
저희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은 한국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니즈가 분명히 있고요. 사람들의 니즈가 있고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어떤 오프라인의 서비스의 대안이 아닌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그 자체로서 그 니즈가 분명히 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해 주신 첫 번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서서 얘기를 나눴던 디지털 헬스케어 쪽과도 연관되는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소셜미디어를 하시면서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시면서 심심치 않게 우울감과 관련된 소식이라던가 좀 마음에 힘든 부분들을 접하거나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이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면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한 서비스들 다양하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